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의준입니다. 오늘은 신장 위구르 강제 노동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부문이죠. 하나 큐셀이 신장 위구르 강제 노동 단속으로 인해서 미국 공장 노동자들의 근무를 축소했다는 건데요. 이거 며칠 전에 미국의 이 신장 위구르 단속이 굉장히 늘어났고 자동차 쪽으로 부품들이나 이런 데 대한 단속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바로 한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과 한 일주일 만에 또 이런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미국의 대중 압박, 특히 신장 위구르 문제는 우리가 쉽게 넘겨서는 되는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중국 부품을 쓰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들어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부품 끝까지 추적한다고 해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왜 이 수출 통제나 제재에 대해서 점점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 하나 큐셀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큐셀 부문, 하나 큐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미국 세관 통관 보류 조치로 인해 미국 조지아주 공장의 생산을 일시적으로 축소했다고 합니다. 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요, 하나 큐셀은 미 세관 당국이 태양광 패널 조립에 필요한 수입 부품의 통관을 보류하면서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세관은요, 해당 부품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자재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태양광은 워낙 중국이 압도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중국 물품을 사들이고 중국 자재를 쓰게 되면 그 안에 신장 위구르 제품이 포함될 가능성이 무척 높아집니다. 특히 중국이 그 신장 위구르 지역이 실리콘 같은 이런 자원을 얻기도 좋으니까요. 거기에 태양광 산업을 집중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골라내고 골라낸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중국 업체들이 섞어버린다고 하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아선 조치는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 내 반입 제한 대상에 포함된 제품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큐셀은요, 거기 작은 공장이 아닙니다. 조지아주 달튼과 카터스빌에 운영 중인 두 공장의 직원 3,000명 중 약 1,000명의 근로시간과 임금을 일시적으로 줄이기로 했고요. 파견직 300명에 대해서는 해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나큐셀은 AP통신에 보낸 입장문에서 우리의 공급망 실사 절차는 매우 엄격하고 문서화 시스템도 상세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공급망은 전적으로 중국 외 지역에서 조달되고 있고 기존 공급망에도 신장 지역 자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는데요. 회사는 제3의 감사기관 및 공급업체가 이를 보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큐셀은 할 수 있는 만큼 자기들이 하고 있다. 이거를 잘 살펴봤는데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도 아마도 어느 정도 정보가 있어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큐셀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미국이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급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공급망에 대한 국가 기관 사람들을 만나보면 미국이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받은 그 공급망의 중간 어디에선가 자신들이 제재 대상으로 삼은 회사의 부품이 섞여 있을 것 같다고 하면 귀신같이 제동을 걸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나 궁금해할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미국 세관에서 뭔가를 잡았거나, 그럼 하나큐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큐셀의 공급망 안에 있는 어떤 협력업체나 또 다른 공급망의 물류업체나 이런 데서 뭘 잡았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하나큐셀은 현재 미국 당국 조사에 협력 중이고 수주 내 혹은 수개월 내에 생산이 전면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급망 운영이 정상화되는 대로 조지아 공장의 생산 능력도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데요. 미국은 최근 태양광,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비중국 공급망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이건 이미 알려져 있는 거죠. 특히 이 태양광처럼 민감한 부분이 또 배터리 문제입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어서요. 신장 위구르 지역에 또 배터리 소재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8월에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의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번 하나큐셀 사안은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며칠 전의 기사지만 다시 약간 복습 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적용으로 인한 미국 통관 거부가 급증했다는 내용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1월부터 9월까지 미국으로의 수입 선적 중 총 5,806건이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에 따라 통관이 거부됐다고 합니다. 2023년 및 2024년도 회계연도의 같은 기간 1에서 9월과 비교할 때 역대 최고 수준의 거부 건수라고 하는데요. 거부된 걸 보면 자동차와 항공우주 산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5,806건 중에 5,725건이 자동차 및 항공우주 산업 분야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폭스바겐이 약 한 3억 달러 정도의 차가 미국 항구에 작년이죠. 억류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 $20 정도 되는 부품 하나가 신장 유구르 지역에 나온 부품이 거기 섞여 들어 있어서 $3억 정도 되는 자동차들이 묶여 있다가 한참 후에나 그 모든 부품을 교체하고 풀려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자동차들을 빼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신장 유구르 지역이 강제노동 방지법이 막으려고 하는 거는 의류 신발 섬유 제품군이 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장 유구르 지역이 전 세계 세 번째로 많은 면화, 목화를 생산하는 곳이거든요. 건조한 기후에 사막 기후에 뭐 이러니까 면화가 아주 잘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자동차나 항공우주 산업 분야에까지 이 중국 사람들이 전략적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까지 이제 현미경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많이 늘어난 거냐고 하면요. 2024년 1월에서 9월까지는 총 1977건을 단속했는데 이번에는 5,806건을 단속했으니까 거의 뭐 4배 가까이 늘어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장 유구르 지역에 대한 단속이 엄격화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하나큐셀이 여기에 유탄을 맞았다라고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 그 기업들도 여전히 중국으로부터 부품 수입해서 하는 데가 많은데 그중에 어디가 신장 유구르 지역에서 만들어졌는지 명확히 알 수 있나요?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냥 최종 공급처만 보고 계약을 하지 그런 공급망 실사를 명확하게 따져보지는 못할 겁니다. 따져본다고 해도 중국 기업들이 숨기면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큐셀 같은 사례는 앞으로든 언제든 생길 수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배제하고 수출 통제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유조선이 제재됐다는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유조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좀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유조선을 제재하고 어떻게 세계 무역이 돌아갈까? 정말 러시아는 그렇게 많은 유조선을 보유하고 있을까라고 하는데요. 재밌는 기사가 하나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전 세계 중형 유조선의 3분의 1이 이미 제재를 당했고요. 이거는 해운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클락슨 리서치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전 세계 유조선 중 908척이 서방 제재 리스트에 올라 있고요. 이는 전체 유조선의 약 16%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유조선이 한 6,000에서 7,000대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 한 16%가 이미 제재를 당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특히 러시아 문제로 인해서 대표적인 중형 유조선인 아프라막스급 유조선의 약 3분의 1이 제재 대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프라막스급 배들은요, 러시아 항만에 접근할 수 있는 크기이고 러시아의 원유 수송의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급 VLCC라고 하죠. 초대형 유조선과 수에즈막스급 선박,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의 유조선인데요. 수에즈막스급 선박은 러시아 항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러시아에서 많이 안 써서 상대적으로 제재 영향을 덜 받아서 이런 배들의 제재율은 약 한 16%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비교해보면 이 제재당한 선박의 평균 연령은 선령이라고 하죠. 평균 선령은 21년이고요. 비제재 선박을 평균 선령은 14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나 이란이나 이런 제재당한 국가들이 사용하는 이런 유조선들이 굉장히 나이 들었고 파손의 염려도 높고 파손됐을 때 이제 환경오염이나 이런 게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들 노후 선박이 러시아 원유 수출의 실질적인 기반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선박 보험, 운항 안정성, 항만 입항 등 여러 측면에서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재가 많아지면요. 아무리 회피한다고 해도 해운 물류 산업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는데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면 어려질수록 인도 및 중국은 중동이나 아프리카산 원유로 대체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는 기존 수송 네트워크의 재편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업황이 어떻다, 뭐 유가가 어떻다, 뭐 이런 경제적으로 지금 뭐 원유가 많이 소비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요. 지정학적 상황과 국제 제조 지속 여부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원유 시장만큼 정치적인 시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원유 시장에서부터 이제 제재 효과나 그로 인한 이제 부가 파생되는 어떤 부작용들도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실수로 코딩 실수를 잠깐 했는데요. 357억 원의 벌금이 나왔습니다. 실수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가요. 코딩 실수로 자금 세탁 보고를 놓쳐가지고 아일랜드에서 무려 357억 원의 벌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일랜드 중앙은행은요. 지난 5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유럽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의무 위반으로 2,146만 유로 약
357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연하지만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들도요, 의심 거래가 있을 때 즉시 금융정보분석원에 그리고 세금 당국에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내부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코딩 오류로 전체 거래의 31%에 해당하는 약 3,044만 건의 거래가 감시에서 누락됐고, 그 규모는 1,760억 유로, 약 293조 원 정도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코인베이스는 오류를 자체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고 2, 3주 내에 수정했다고 합니다. 이후 해당 거래를 재검토해 2,708건의 의심 거래 보고서를 제출하고요. 보고된 사례에는 자금 세탁, 사기, 마약 밀매, 랜섬웨어 공격, 아동 성착취 등에 대한 중대 범죄와 관련된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일랜드 중앙은행은요, 코인베이스가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지 못하고, 아일랜드 중앙은행은요, 거래 모니터링과 신속한 보고는 자금 세탁 방지 체계의 핵심이고, 시스템 실패는 범죄자들이 탐지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면서 무거운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는 이에 대해 오류는 의도치 않은 문제였고 이미 수정됐다라고 했는데요. 한마디로 자금 세탁 방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이번 제재는요, 암호화폐 코인 산업이 이제는 전통적 금융 수준의 AML 체계를 요구받는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줍니다. 기술적 오류라도 규제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한다는 감독 당국의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